이모,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조카가 할머니의 전 재산 2억 원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이 할머니에게 찾아온 놀라운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구에 사시는 73세 박모 할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마지막에는 따뜻한 감동이 밀려오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할머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세가 된 박 씨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딸을 키워왔습니다. 큰 딸은 서울에서, 작은 딸은 부산에서 각각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저는 대구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큰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조카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제 남동생의 아들인데 올해 35세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예뻐했던 아이였고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묻고 찾아와 주는 착한 조카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민수가 더욱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확인해 주었어요. 이모, 혼자 계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하면서 정말 친아들처럼 챙겨주더군요. 제 딸들은 워낙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는데 민수는 같은 대구에 살면서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끔은 맛있는 음식도 사오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차로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 민수에게 저는 정말 고마웠고 마치 아들처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분들도 박 할머니는 정말 좋은 조카를 두셨네요 라고 부러워하실 정도였어요. 작년 봄쯤이었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이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더군요.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모, 저도 이런 부탁을 드리기가 정말 죄송한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성공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동안 남편과 함께 모은 돈과 보험금, 그리고 작은 상가 하나를 임대해주면서 받은 임대료를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전체 합쳐서 대략 2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큰 돈 쓸 일도 없었고 나중에 딸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둔 돈이었는데 그렇게 저를 챙겨주던 조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하고 물어보니 민수가 이모, 1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물론 큰 돈이긴 했지만 그동안 민수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무엇보다 가족인데 어려울 때 서로 돕지 못하면 언제 돕겠어요. 그래서 알았다. 민수야, 이모가 도와줄게. 대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언제든지 이모한테 와서 털어놓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고마워하면서 이모,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갚아드릴게요. 이모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그 다음 주에 민수와 함께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도 이모,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6개월 안에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거듭 약속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민수가 예전처럼 자주 찾아와서 근황을 알려주었어요. 이모, 사업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곧 문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마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민수야,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아, 이모, 아직 준비 중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얼버무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며칠 후에야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이모,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업이 잘못된 건 아닐까?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개월째 되던 날, 저는 직접 민수가 사업을 한다던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던 주소를 찾아가 봤는데 그곳에는 식당이 없었어요. 아예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가게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누가 식당을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아니요. 저희가 이미 1년 전부터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더군요. 하루 종일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믿었던 조카에게 속았다는 충격도 컸지만 무엇보다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그렇게 잃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민수의 아버지, 즉 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길래 민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동생의 대답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나, 민수가 언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민수는 지금 도박 빚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는데요. 남동생의 말을 들어보니 민수가 몇 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온 가족이 고생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누나, 혹시 민수한테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빌려주셨어요? 라고 묻기에 1억 원이라고 답하자 남동생이 한동안 말을 못 하더군요.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수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다고 해서 가족들한테는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누나한테까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네요. 남동생도 많이 당황하면서 미안해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남동생 가족도 민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 도와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그렇게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식욕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믿었던 조카가 저를 속였다는 것이 가장 큰 상처였어요. 돈보다도 그 배신감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뻐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들에게는 차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딸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봐, 그리고 제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할까봐 혼자서만 끙끙 앓았습니다. 1달 정도가 지나자 몸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자주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마음의 평안을 찾으셔야 몸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앞에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영업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혹시 박 할머니세요? 라고 묻더군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저는 김민수와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할머니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민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집으로 들여보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우진이라고 했는데 민수의 대학 동창이었다고 해요. 민수가 도박에 빠져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한테까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민수가 할머니한테서 받은 돈으로 도박을 했다가 결국 다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큰 빚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를 찾아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 후회하면서 울더라고요. 우진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친아들처럼 예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할머니께 이런 짓을 한 자신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자책하고 있어요. 그때 우진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우진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친구들이 민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주신 할머니께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끼리 돈을 모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의 대학 동창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500만 원을 마련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1억 원에 비하면 너무 적은 돈이지만 저희 마음만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더 모아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놀라고 감동받았습니다. 민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모아서 저에게 가져다 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라고 말했지만 우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저희 친구예요. 친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친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처럼 좋으신 분이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조카에게 배신당해서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진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민수를 설득해서 꼭 할머니께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정말로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본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이모께서 그렇게 저를 믿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모, 저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꼭 갚아드릴게요. 민수의 모습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예뻐했던 조카인데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야, 돈은 그렇다 치고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니까 이모 마음이 더 아프다.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작은 일자리를 구해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조금씩이나마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이었지만 꾸준히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진 씨를 비롯한 민수의 친구들도 약속대로 계속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진 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민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저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가 다니는 회사 동료들이 성금을 모아서 가져다 주었고, 동네 상인회에서도 소액이지만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를 들은 지역 신문사에서 기사를 쓰기도 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소액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도움이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그런 피해를 당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려야죠. 하시면서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나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갚은 돈과 우진 씨 친구들이 모아준 돈,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합치니까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모였던 거예요. 물론 1억 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돈보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마음을 써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그 무렵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일하는 곳에서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이제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이모께 더 빨리 갚아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박은 완전히 끊었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꾸준히 돈을 갚고 있어요. 아직 다 갚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진 씨와 친구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분들 덕분에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진심,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려는 마음 말이에요. 처음에는 민수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일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민수라는 조카를 다시 찾을 수 있었고, 우진 씨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요즘 민수는 한 달에 2번씩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도와줍니다. 예전처럼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특해요. 이모,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이모께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는 정말 이모께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민수를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진 씨는 지금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 명절 때면 인사차 찾아와 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우진 씨를 보면 정말 고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원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민수처럼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우진 씨와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우진 씨가 할머니, 그때 일이 없었다면 저희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죠라고 말해주세요. 딸들에게도 나중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고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엄마,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네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말하더군요. 특히 큰딸이 엄마, 민수 오빠도 그렇고 우진 씨도 그렇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네요. 나쁜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요즘은 민수가 저에게 이모, 제가 결혼하게 되면 꼭 이모를 혼주로 모시고 싶어요. 이모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우진 씨도 요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할머니, 제 결혼식에 꼭 오세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가르쳐 준 따뜻함을 제 아내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2억 원이나 되는 돈이었는데 아직 다 돌려받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라는 조카를 진짜로 되찾을 수 있었고, 우진 씨 같은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세상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요즘 주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드리고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 결국은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큰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무작정 믿고 빌려주는 것보다는 정확한 용도와 상환 계획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 드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되 진심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동네에는 이제 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러워해요. 박 할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네요. 그런 착한 조카와 친구들을 두시다니 복이 많으세요 라고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민수 같은 조카도 있고 우진 씨 같은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웃들도 있고 걱정해주는 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1억 원을 잃은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스트레스로 아팠던 것들이 다 나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분들께도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모두 감동받으시고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기면 박 할머니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네요 라고 말씀하세요. 며칠 전에는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가 일하는 회사에서 성과를 인정받아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이제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모, 정말 감사해요. 이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이모께서 저를 포기하셨다면 저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민수를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구 박 할머니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 아프면서도 따뜻한 감동이 밀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믿었던 조카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크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우진 씨 같은 좋은 사람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변화한 민수의 모습까지 정말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